저는 문화연대에서 문화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 예술인 소셜 유니온 준비위원회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원래 첫 마이크를 잡는 순서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첫 순서라고, 그래서 왜 제가 첫 순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놨다고 제가 첫 순서를 아마 제 미션은 소셜 유니온 간단한 인사랑 다음 순서로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다들 많이들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자료 안에 그동안 1년이 좀 못 되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했던, 굉장히 얇은 종이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던 내용들이 고밀도로 들어있습니다. 작년 말에 예술과 밥이라는 칼라TV, 그 다음에 진보신당 문예위, 문화연대가 예술인 생존 문제 관련된 집담회를 했었고요. 그걸 그냥 그대로 그렇게 멈추지 말고 좀 더 진전을 시켜보자라는 몇몇 분들의 제안이 있으셨고요. 그 과정에서 그럼 우리도 예술 노동이나 예술과 권리에 대한 유니언을 만들어보자, 이런 출발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있었어요. 기존의 세종문화회관 노조라든지 영화노조 같은 노동조합들과의 면담도 있었고, 간담회도 있었고, 또 예술 노동에 관심이 많은 현장 예술가 분들이나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또 함께하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곳에 최대한 Q&A 방식으로 설명해 보기로 해서 같이 함께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술인 소셜 유니온은 되게 중요한 날인데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고요. 오늘이 그 발족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아마 오늘이 역사의 길이 남을 날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그쵸? 그런 날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현재 예술인 소셜 유니온은 오늘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요. 정책위원회, 연대위원회, 조직위원회, 이렇게 위원회에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여치 연대하고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준비위원회 공식으로 발족하고, 이제 앞으로 함께 계속 유니온을 힘차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줄 마음으로 다 오신 거죠? 예. 항상 나는 반만 다 발을 담궜다는 연영석 씨가 되게 크게 예 그랬어요.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전례가 없이 제가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오늘 저희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유니온이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한옥자 여사신데요. 저희 어머니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프로그램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와 함께하는 그런 공연과 그리고 수다회가 있습니다. 여기 잘 써있는 것처럼 예술 노동과 관련된 재미나고 진지하지만 또 심각하지만 누가 더 많이 당했나 누가 더 많이 당했고 억울한가를 서로 토로하는 멋진 수다회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순서로 다음 무대에 오실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랑 인연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뮤지션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시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창작 작가기도 하고, 문화연대 자원활동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기도 합니다. 저희 예술가 밥 처음 시작할 때 오프닝으로 이분 음악을 듣고 시작했었는데 첫 공연입니다. 이 오늘 프로그램에 김목인 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김목이라고 합니다. 네. 마이크가 나오나요? 네. 이 엄청난 자리에 제가 오프닝을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원래 처음에 이렇게 뭔가 이런 경쾌한 음악으로 노래를 시작하면 좋을 텐데, 네, 특별 주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대본이 하나 있는데 음악에 맞춰 제가 음악가라는 입장에서 음악가라는 직업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제목의 낭독문을 처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네. 음악가는 직업은 무엇인가? 매년 일정 비율로 태어나는지 음악의 아이들은 계속 나타난다. 음악가는 직업은 무엇인가?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비밀스러운 자기만의 윤리를 지키고 살아간다. 음악가는 직업은 무엇인가? 누구나 좋아하지만 누구나 집안에 들여놓고 싶어 하진 않는다. 음악가란 직업은 무엇인가? 이 직업은 세계 어디에 가도 알아보는 전 지구적인 연주를 자랑한다. 음악가란 직업은 무엇인가? 엄청난 어려움에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향곡들을 남겨왔다. 음악가란 직업은 무엇인가? 이 직업은 가장 오래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이다. 음악가란 직업은 무엇인가? 모든 곳에 음악이 사용되어도 모든 계획에 음악이 고려되진 않는다. 음악가란 직업은 무엇인가? 모든 일이 그렇듯 이 직업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마냥 즐겁게만 본다. 음악가란 직업은 무엇인가? 모든 일이 그렇듯 이 직업에도 사명이 있지만 마냥 무책임하게 본다. 음악가란 직업은 무엇인가? 무수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은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음악가란 직업은 무엇인가? 음악가의 시간들은 돈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엄격한 미소는 요구된다. 음악가란 직업은 무엇인가?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도 완전히 가격이 매겨지진 않을 것이다. 음악가란 직업은 무엇인가? 오랜 어려움에도 살아있는 화석이다. 음악가란 직업은 무엇인가? 현대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야생지대다. 제가 제 앨범에 이 곡을 싣는 바람에 이런 역할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일이니까. 예술의 소셜 유니온 준비위원회 발족식, 예, 저도 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너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써서 남기고 가는 게 있네요. 동창입니다. 예. 열심히 해서 예전에 네가 노래했던 데야 이렇게 설명 듣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방금 한 나레이션에 연극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미술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대입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해봤고요. 다음 제가 이제 발족식을 축하하는 곡을 한 곡 할까 하는데 제가 음악이 함께했던 어떤 카페에 바쳤던 곡입니다. 네, 뮤즈가 다녀가다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 네. 제 곡이 열려요. 네.
작은 카페에 뮤즈가 다녀갔고 몇몇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지. 뭘 연주했길래 누가 연주했길래 아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어. 어느 순간 모두의 마음속으로 모든 이들 나름의 연주 속으로 야주되자 사람들은 그 느낌을 얘기했지만 뭐라 말로 표현하긴 힘들지. 카페의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그런 밤이 다시 오길 기다리지. 인생에 정말 좋은 것들은 억지로 부를 수는 없는 법. 우리는 뮤즈를 부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각자의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음악이 우릴 행복하게 하는 밤 뮤즈가 다녀갔다는 걸 알 수 있을 뿐. 어느 밤 작은 카페에 뮤즈가 다녀갔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뭘 연주했길래 누가 연주했길래 아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어. 카페의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그런 밤이 다시 오길 기다리지. 인생에 정말 좋은 것들은 억지로 부를 수는 없는 법. 우리는 뮤즈를 부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각자의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음악이 우릴 행복하게 하는 밤 뮤즈가 다녀갔다는 걸 알 수 있을 뿐. 어느 밤 작은 카페에 뮤즈가 다녀갔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뭘 연주했길래 누가 연주했길래 아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어. 어느 순간 모두의 마음속으로 모든 이들 나름의 연주 속으로 어느 날 음악이 우릴 행복하게 하는 밤 뮤즈가 다녀간 적이 나를 뿐. 조금씩 하셔야죠. 네. 다음 순서. 네. 네, 그럼. 꿈의 가로수길이라는 곡 들려줄게요.
하늘을 따라 아름답게 펼쳐져 있지요. 수다의 사회를 맡게 된 민정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기획자이고요. 소속은 희망의 노래 꽃다지에서 기획하고 대표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인 소셜 유니온에서는 같이 초반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다회 제목이 누가 더 당했나라고 하길래 제가 없을 때 정해졌거든요, 이게. 듣고서는 나는 이걸 사회를 볼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할 얘기 되게 많은데. 근데 오늘 그 네 분께서 저보다 훨씬 더 현장에서 느끼셨던 정말 절박한 문제들을 다양하게 잘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패널들 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와 주시죠. 이 꽃은요, 그 아까 소개를 해주신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어머님께서 축하한다고 사오셨대요. 그래서 테이블마다 하나씩 해놓을게. 좀 더 가까이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면 맨 왼쪽부터 그 극작가이세요. 요즘 절찬리에 흥행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 인당수 사랑가의 작가 박세범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조 출연자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 많은 배우들이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지만 거기에 이름조차 못 올리시는 보조 출연자 분들을 대변하는 노조에서 나오신 문계순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만화가이신 김재수. 네. 그리고 노래하시고 제가 볼 땐 기획도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 했던 뉴데이 페스티벌 기획까지 다 하셨던 정문식 씨 소개드립니다. 그 요즘 트위터에서 대나무 숲이라고 유행하는 거 여러 그 트위터 상에서 보신 분도 계시고 기사도 굉장히 여러 번 됐더라고요.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거 보고서 이게 뭔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출판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회사에서 당하는 이 을의 슬픔을, 출판인의 슬픔을 어디다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고 마음에 담아두자니 너무 속은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 계정을 만드셔서 자기가 당하는 온갖 일을 다 올리셨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폭발적 인기를 얻었었는데 그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눈치챈 것 같아요. 저는 이러면서 계정이 사라졌거든요. 그런 다음에 각 영역별에 대나무 숲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저희 수다회가 유행 따라간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정한 거긴 한데 그만큼 예술계 쪽 종사자들이 예술인이라는 굉장히 고상한 호칭을 듣고 있지만 실제에서 그 사회적인 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칭송받는 그 이름만큼 이 사람들의 생활이나 그 다음에 창작 환경에 대한 배려들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대놓고 나는 이렇게 당했다입니다. 그래서 뭐 가리실 거 없고요.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단순히
그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가 바람결에 임금님에게 다가갔던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니온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당해왔던 것들이 앞으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으로 그 다음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는 그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가열차게 적나라하게 당한 것을 주저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어머, 별로 당한 게 없으신 분들인가 봐요. 자, 정문식 씨부터. 네. 네, 뭐 사실은 누가 더 당했나 이거를 제가 저번 모임 때 제가 농담조로 던졌는데 이게 주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음악 쪽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당하는가 이게 되게 뭐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음원 관련 문제만 해도 뭐 음악 쪽은 이미 거의 모든 부분들 다 이야기하는 하도 요즘 음원 수익 관련 문제들은 이미 다 공론화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오늘 한 2시간 넘게 이야기해도 뭐 계속 할 말이 쭉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요즘은 좀 다른데 몇 년 전만 해도 지금도 거의 좀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어떤 돈을 받아야 하는 돈을 받고 이제 개런티를 받거나 하면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때 공연 내지 뭔가를 했을 때 그 외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 아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쪽은 받을 때까지 받은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금이 돼야 그게 이제 딱 들어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입금의 문제 아주 많이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딜레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지연이 되는 거죠. 지연이 되는 이유가 계속 물어보면 어디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내지는 뭐 계속 조금만 기다려봐라. 언젠가 뭐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 위험해야 된다든지 어느 순간 그분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 수 없게 된다든지 연락을 안 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아주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진 편인데 그렇고요. 제가 아는 케이스들은 홍대 인디씬 쪽은 좀 그래요. 뭐 거기 홍대 인디씬 쪽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음악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홍대 인디씬 쪽은 사실 파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뛰고 떼먹히고 할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 별로 없는데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돈이 도는 데가 어디냐면 영화나 광고나 드라마 음악 이런 쪽이에요. 근데 저도 예전에 영화 음악 스텝을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뭐 밴드 생활을 하면서 혹은 또 뭐 자기가 이런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면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쪽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돈 못 받는 거, 입금 지연되는 거, 그러니까 돈이 통장에 이게 이제 찍힐 때 찍히는 거, 찍혀야 끝나는 거다는 거, 그거는 뭐 계속 되는 거고요. 뮤지컬 이런 쪽도 그랬어요. 뮤지컬, 영화, 드라마 이런 쪽에 이제 음악 스텝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뮤지컬 쪽은 직접 연주팀으로 들어가거나 했을 때 돈 못 받고 거의 협박 쪽 아니면 소송까지 가겠다라고 했을 때 뭐 받게 된 케이스도 있었고 입금 안 되는 거 뭐 그거 있고 또 더 골 때리는 거는 영화나 드라마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음악 감독이 있습니다. 음악 감독들이 있는데 그 음악 감독이 다 음악 히트 선배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스텝 등을 쳐요. 뒤통수 칩니다. 어떻게? OST에 곡이 한 10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스텝이 그러니까 어시스턴트들이 쓴 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이름으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나도 그랬어. 네. 나도 너네 때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져가요. 그럼 이제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걸 거부하면 그 업계에서 이제 그냥 매장 당하는 거죠. 그럼 그 뒤로부터 일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관둬야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많은 그 드라마, 영화 쪽 그러니까 이 음악 감독이 되기 위해서 일단 어시스턴트나 스태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시스턴트 스태프들이 하는 일은 주로 편곡 작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메인 테마 말고 어떤 그 다르게 들어가야 될 작은 어떤 그런 타이틀이 아닌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곡들을 작업을 하다가 조금 경력이 쌓이면 이제 좀 더 긴 길이의 곡들을 이제 뭐 스코어들을 작곡을 합니다. 하고 뭐 혹은 또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OST를 만든다든지 할 때 음악 감독들이 이건 내 이름은 넣을게라고 아주 당연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음악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런 뭐 관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붕괴하고 되게 좀 그런 비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음악 감독이 됐을 때 또 밑에 스태프들한테 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그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했던 걸 다시 며느리한테 반복하듯이 그런 그 순환 구조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당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찾아보면 진짜 너무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근데 다른 장르들도 더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는 뭐 지금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희는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좀 굶어도 돼.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자기가 선택했으면서 그런 것들. 원래 예술가는 가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럼 가난한 예술가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어쨌든 뭐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예, 아티스트 소셜 유니온이 좀 그런 우리의 울타리 역할을 좀 더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지금 뮤지션 유니온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이 지금 난립이 하고 있는데, 네, 음악가들의 조합을 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뮤지션 유니온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이 정도 하면 예, 예. 네, 네. 그 작품 활동을 한 다음에 작업비를 못 받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장르 불문하고 다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만화 쪽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계약서를 해야 되는데 계약서 자체가 이제 인맥 소개받아서 하는 거니까 설마 돈을 떼먹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떼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 모임 때 이제 그냥 얘기를 했는데 나동 대표님께서 패널로 나와라 하시길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이제 처음이다 하니까 괜찮다 돈 떼인 거 얘기하면 된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대학 때 원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3학년 15살 때부터 이제 만화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우리 출판 만화하기 좀 많이 힘드니까 이제 그 동안 이제 대학을 거치면서 동료들이 다 게임 워낙 디자인으로 다 빠졌어요. 이제 그때 이제 게임이 이제 계속 부흥기에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센스가 없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게임 2년 공부를 하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플래시 애니메이션 회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술가로 하긴 뭐 하는데 이쪽 IT 쪽에서는 월화수목금금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하루 1시간 자고 이제 48시간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 2년 하니까 몸도 너무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거 하자. 이제 애니메이션도 그림을 그리니까 이제 그걸 떠나서 그래서 다시 웹툰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제 아마 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했어요. 지금 작품은 없는데 그러다가 작년 1년 전이 이제 1년 전쯤이었는데 세 군데에서 일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액수는 제가 여기 나오신 분들 더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최근에 이제 당한 거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 군데는 이제 30만 원, 그다음 70만 원, 15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군데는 지역에서 제가 광명에 사는데 지역에 디자인 회사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 양반이 이제 제품 소개서를 만화로 하자 이래가지고 세 페이지를 이제 자기 그냥 10만 원씩 정한 거예요. 페이지는 10만 원 어떻게 했냐 이걸래. 그냥 많은 분이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게 한 달에 이제 제가 11월 달에 작업을 완료를 하고 돈이 들어오고 기다렸는데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다가 나중에는 이제 7달 때 지났을 때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돈 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안 받았대요. 근데 이거 수신자 번호가 안 찍히는데 무슨 당신이 전화를 했냐. 그래가지고 따지니까 10달째 되니까 연락처를 다 끊고 도망을 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주에서 야 그냥 떡 사면 열랑 해라. 아니 30만 원짜리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30만 원 퉁쳤고 그리고 70만 원은 이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제가 회사에 때 회사 다니면서 배웠던 그 스킬 가지고 이제 지금 프리랜서를 하면서 회사에 이제 하청을 받는 거죠. 지금 쉽게 말하면 애니메이션 받아서 하는데 이것도 일을 하다가 이제 한 달 만에 완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제가 하청을 받은 거니까 중간 소개업자가 이거 한 달 후에 돈 준다. 그래가지고 계약서 안 써도 된다. 계약서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왜 돈 안 주냐 따지니까 회사가 좀 어렵단다. 한 달 좀 더 기다려봐라 하다가 계속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다가 10달째 이제 가까이 와서는 이제 회사가 망하고 사장이 도망을 쳤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 이거 나중에 노무사 쪽에 알아보니까 이거 사장 돈 떼먹고 튄 거 이거 못 잡는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하더라고. 그래 70만 원 것도 그냥 뭐 못 받은 여랑 해라 그것도 떡상 그래 그것도 퉁치고 이제 이거 이제 150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이제 아는 분이 이제 지역에 아는 분이 소개를 해줬는데 이거 이제 말하고 싶은데 그 단체를 하여튼 근데 그분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니까 돈 뗄 일 절대 없다. 이제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그래 일을 시켰거든요. 어딘지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따로 그 사적인 자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홈페이지가 가지고 욕적을 하다가 홈페이지도 폐쇄를 시키고 도망을 쳤더라고요. 이제 악의적이더라고. 아까 우리 정식 씨가 입금되는 데까지 이제 끝난다라고 하셨는데, 예. 근데 우리는 입금 들어도 수정 계속 나오면 해줘야 돼요. 수정비를 안 줘. 그러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작업 기간이 한 달 많이 걸렸어요. 좀 많이 걸렸죠. 왜냐면 이걸 이제 아는 분이 소개를 해주니까 이제 이걸 최우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온 일을 다 캔슬을 놨어요. 이제 애니메이션 들어오는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열심히 했고 왜냐하면 거기 만화 이게 등장하는 분을 캐리커처를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20명이 넘는 분을 다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딱 해놨는데 이제 그걸 판매를 하고 자기들이 이제 그걸 수익을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 왜 안 주냐? 그래가지고 한 두 달 지나서 회사가 어렵대요. 좀 더 기다려봐라. 그래가지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서 4월달에 총선 기간 때는 제가 바빠가지고 그때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러더니만 6개월, 7개월 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중간에 소개해준 분이 이제 저는 그분을 통해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회사에다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이제 대표는 없고 중간에 총무를 맡는 분이 이제 제가 돈 관리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라 이러길래 그래 당신 왜 돈 안 주냐 이러니까 사정이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게 언제냐니까 9월 말쯤에 주겠다 이러길래 다시 9월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다가 그것도 한 2주 정도 안 받더니만 계속 뺑뺑이 돌리더라고 직원들을. 지금 출타 중이다. 지금 외근이다. 그래가지고 2주 만에 하니까 이거 돈을 언제 줄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법으로 이제 고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대표하고 직접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뭐 배짜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는 이제 가서 이제 배를 째고 싶은데 너무 열받았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노무사 쪽에서 이제 이걸 할 때 계약서를 했냐 하길래 썼냐 저 안 썼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이고 그리고 아는 지인분이 당시 회사 다닐 때 일을 제가 했는데 그분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안 진 거죠. 그래가지고 돈 같은 걸 이제 못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냐 계약서가 없으면 좀 곤란하고 대신 이제 이거 제가 네이트 메신저를 해가지고 그 기록을 딱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메신저를 안 하니까 그쪽에서 그럼 이제 문자 같은 거
일단은 문자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 그건 안 모르고 통화 기록은 계속 녹음을 했었어요. 혹시 이거 될까? 그런데 나중에 회사가 홈페이지 문을 닫고 회사 명언죄로 바꿔가지고 지금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 다 제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계약서를 애초에 안 하고 그걸 해서 이렇게 돈을 떼어도 네가 할 말이 없다 이러길래 아니 저는 그 십수년을 그림만 그려보니까 이제 프리랜서 일하면서 보니까 계약서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단순히 이제 그림만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 등을 쳐먹고 진짜 이거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번 같은 150만 원 하고 지금은 이제 세 군데 돈을 다 못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다른 이제 제가 직접 당했으니까 다 후배들한테 아는 분이라 해도 절대 계약서 무조건 쓰고 절대 이거 아는 분일수록 돈을 네가 더 받아 챙겨야 되고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좀 방과후 그거 교육을 하면서. 근데 제가 계속 이제 자괴감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정도로 제가 하는 조사도 힘든데 과연 이 아이들한테 이 지금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원화 디자인 과연 이 아이들한테 진짜 목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지 내가 제대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자체가 애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한 현실을 애들한테 지금 얘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돈 떼인 거. 그 상황을 어떻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거짓말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그림을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인생 살아도 얼마나 좋냐. 대신 굶는다, 돈 떼인다. 이건 도대체 얘기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예술인 소셜 유니언을 처음 접하면서 제가 직접 당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최소한 다음에 내 후배들한테는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좀 제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제발 좀 밥 먹고 살 수 있는 좀 그런 길을 이제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상. 네, 고맙습니다. 두 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수다의 제목을 잘못 듣고 한 것 같아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조직 중에 돈 받아주는 부서 그게 하나. 실제로 지난번에 저희가 108분 토론회를 했어요. 고뇌잔 예술인들의 108번뇌를 담아서 예술인 유니온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진짜로 그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떼인 돈 받아줍니까? 노조에서? 근데 굉장히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셨어요. 그만큼 특별히 바보 같아서 떼이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17년간 기획사 생활하면서 딱 한 번 떼어봤거든요. 좀 능력이 탁월한 건지 아니면 착한 사람들만 만난 건지 아마 좀 후자에 가까운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떼인 돈은 못지않게 그 글 쓰는 쪽도 심하지 않나요? 극작은 또 더더군다나 더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좀 사실 있는데 되게 단순하게 떼인 돈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두 번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극작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로 공연으로 만들어지니까 공연 비용이 많이 들고 일단 연습 기간이라고 하는 준비 기간들이 있잖아요.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하는 절대 시간들이 긴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포지션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죠. 여기서 극작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리 프로덕션, 그러니까 프로덕션 시작하기 전에 작업을 해놔야 되는 거고 나머지 뭐 현장에서 배우, 스텝 이분들은 그 프로덕션 과정에서 노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결과물은 이제 공연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자리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은 혼자 생각할 때 너무 다양한 분야에 다양하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당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갑을 관계에서 당하는 경우 그리고 을 관계에서 당하는 경우 단지 특별한 어떤 무능력한 사람을 만나서 특별한 경우 혹은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경우 이게 되게 다 달라서 이제 떼인 돈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떼인 돈이라 할 때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일을 했고 처음에 나올 때부터도 나는 생산 노동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특이했었고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젊은 20대 여자애가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분들의 얘기를 봤으니까 넌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는 직업으로 극작을 하고 싶은 거지 취미로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이 판에서 작가라고 하는 직업으로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계약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민감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쓰지 않는 작업은 내가 그냥 뭐 용인해서 그냥 도와주는 이런 작업 외에는 뭔가 일로 만나는 건 반드시 계약서를 썼는데, 사실 계약서를 안 써도 당했다고 하시지만 계약서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약서 자체가 특히나 이게 무슨 어떤 관단체랑 일을 하는 게 아닌 경우에 군소,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냥 공연이 끝나는 순간 엎어지는 순간 폐업 신고하고 다른 이름으로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작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가불관계가 무슨 사회적으로 딱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명예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계약서를 쓰는 것도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처음에 그 막 문항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신경을 쓰고 기싸움을 해갖고 했지만 그게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 법적 효력이 그닥 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계약서를 써봤자 소용이 없구나를 안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굉장히 예민하게 따지는 이유는 그냥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노동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고 하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지, 사실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이게 지켜지겠지 그런 꿈을 버린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고 나서도 엎어지면 못 받는 거고, 엎어지면 내가 혼자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 혼자 뭐 사람 찾아다니면서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걸 누군가가 내가 쉽게 어딘가에 딱 등록을 해서 저 계약서 이렇게 썼는데 못 받았어요 해서 대신 처리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거 소송에서 받거나 그 떼인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시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음악 하시는 분인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뮤지컬에서 돈 못 받은 걸 생각하셨듯이, 공연은 정말 돈을 잘 안 줘요. 왜냐면 처음부터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갖고 시작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다 돈을 빌려서 시작을 하는 구조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보면은 뭐 투자자 따로 있고 제작자 따로 있고 하는데, 거기서 나의 입장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각자의 사정을 봐주면 사실 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제작사가 공연을 시작할 때 이 공연을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한테, 이 예술 노동자들한테 반드시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저렇게 일들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분이 나빴었던 거예요. 제작할 능력이 없으면 제작을 안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제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혹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쉽게 연기하는 친구들, 이거 하는 사람들은 지네가 좋아서, 그리고 어차피 일 필요하잖아 라는 태도가 있어요. 어차피 내가 공연을 시작을 해서 너희한테 일을 주는 게 중요하잖아. 그런데 그 말에는 그러나 잘 안 되면 책임은 안 질 거야 라는 하는 게 항상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산업으로 변환되고 있고, 이미 자기가 제작을 시작했을 때 자기 예술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거기서 이익 창출을 하려고 한다면 그에 마땅한 그 책임은 져야 되는 포지션이 따로 있는데, 항상 아무 대응을 할 수 없는 예술 노동자들이 지게 된단 말이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 이전에 글을 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예술 노동의 시간을 어디까지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한 작품을 쓰는데 얼마나 걸려라고 물을 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그걸 쓰는 활자를 치고 있는 시간만 따지면 그건 얼마 안 될 거예요. 어차피 누구라도 그 시간을 치는 거는 타이핑 속도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작품을 준비하거나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하는 시간들은 노동시간에 안 들어가나, 물론 사회적인 감성으로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이것 때문에 어떤 자료들을 사봤는지, 어떤 경험들이 필요했는지 같은 거는 그 작품의 노동시간으로 쳐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서 좋은 작품이 나오고 혹은 딱 맞는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작품의 노동에 그 집중을 하고 집중적인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인데, 그 투자가 자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얼마큼 투자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상태면 도대체 내 노동을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가가 항상, 그러니까 저 말고도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무형의 것들을 창조하는 그 노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작 노동자들에 대한 그 이해가 이 나라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을 빨강색, 파랑색을 그렸다고 해서 야, 빨강색 한 번, 파랑색 한 번 그리는 시간하고 물감하고 이것이 재료비냐? 그러니까 자꾸 재료비 따진다고 할 적에 그럼 난 전기값 받겠다. 전기값에서 키보드를 쳐갖고 하는 거예요. 그 사고 방식, 그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그러니까 돈 떼어 먹는 것이 사실은 나는 그게 어떤 한 사람이 나빠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났던 경우가 그 사람들이 되게 다 나쁜 사람들이어서라고 보면 사실 그걸 여기 와서 내가 남들한테 이렇게 처음 본 사람한테 이랬습니다 얘기할 이유가 없는데, 구조적인 문제만이라도 얘기를 하자면 일단 공연이라고 하는 건 자기 돈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다. 이것은 예술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되게 수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그 시간, 이 사람이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는 담론 자체가 없어서 그것들은 우연히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게 나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라고 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못 받았을 때 돈을 달라고 하면 그거 못 쓰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그래 라는 얘기 들어요. 그거 뭐 한 30페이지 쓰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그래. 그게 사실 얼마 안 걸릴 때도 있어요. 필이 딱 오면 확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일주일 만에 썼다고 해서 이게 일주일의 노동인 건가? 이건 참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 떼인 걸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일을 했다가 못 받은 것, 일을 아직 다행히 안 했는데 못 받은 것, 다 해서 받았었는데 다시 찾아간 것, 뭐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입금되면 그게 내 돈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은 입금됐을 때 다시 찾아가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다시 찾아가는 경우 같은 것들이 사실은 내가 싸우면 안 줘도 되는 건데, 이제 그때 이제 제 생각은 차라리 받은 돈을 토해내고 내 작품을 갖고 오리라, 그래서 저작권을 갖고 오리라, 이런 것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하도 떼어먹는 적이 많으니까 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쓰고 싶어 갖고 썼던 작품일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조금 여유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원하는 작품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배우로 써야 되고, 혹은 뭐 20대를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를 자기네 제작 여건에 맞춰서 나한테 맞춤 제작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맞춤 제작은 그 사람이 제작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들어오는 만큼만 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가 들어왔으면 나도 30%만 써서 보내고, 뭐 60%가 들어왔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근데 그거를 좀 뭔가가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아니, 그 작가라고 해서. 이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왜냐면 다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그 제작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했는데, 우리 못하게 됐다라는 걸로 해서 그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뭔가 부탁을 받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사실은 다 안 쓴 척해. 사실 다 써놨거든요. 근데 못 쓴 척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되면은 써놓고도 안 주는 게, 물론 그 이상의 일을 안 하려고도 하죠.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왔으니까 이 이상을 더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걸 나 스스로 굉장히 조절을 해가면서 일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그러니까 내가 멍청해서 나를 착취하도록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어차피 구조적으로 지금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그냥 나의 열정 때문에, 나의 애정 때문에 착취당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러다가 내가 이 작업 자체를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거를 이제 30대 초중반에 단단히 결심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막 힘들어서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예술 노동자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작업을 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러니까 그게 나는 딱 보인 게, 처음에 모였을 때는 모두가 예술 노동, 예술 때문에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누가 실제로 예술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누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인지는 분명히 입장이 갈리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나는 어쨌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적어도 내 열정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계속 이 짓을 하게 하는 거는 좀 안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저는 저작권법도 거의 다 외워요. 처음부터도.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를 누가 해주지 않으니까 저작권법 갖고 내가 계약서 조항마다 이것이 왜 나한테 불리한 조항이고 이것이 왜 내 독소 조항인지를 싸워야 됐기 때문에 그거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이제 하면서도 내가 그거를 독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걸 모두 개개인이 다 해야 된다는 걸 좀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계약서 이렇게 써라. 그쵸. 아니면 저는 저작권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해석해라라는. 후배들한테 많이 해요. 네.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이며 제작자들이 대부분 저희는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맥으로 아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판이 좁아요. 그 공연 판이 자체가 좁고 하기 때문에 되게 못되게 띄어먹고 이런 거보다 알았어 줄게 하고 3년 알았어 줄게 우리가 어려워서 5년 그러면 사실 알았어 줄게 하고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판에서 나보다 더 권력이 있는 한 그 사람을 건들기가 싫은 거예요. 다음 작업 잘해줄게. 다음 작업 같이 하자. 되게 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 싸우고 그 사람 안 볼 수 없어. 그 사람은 계속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흔한 일이 알았어. 다음에 같이 하자. 다음 작업에 더 밀어줄게. 이런 것들은 이게 연기하면서 안 주는 거고 이 연기를 하면 이 사람은 그 전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거의 노예처럼 계속 작업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걸 딱 끊어야 돼. 처음부터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결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내 작업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너무 많이 싸웠고 살기 좀 어렵긴 한데, 그게 좀 어렵긴 해요.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엮여서 패밀리가 되고, 사실 패밀리라기보다, 그 사람이 해주는 대로 받는 것도 되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내가 제대로 일을 했고 정당한 걸 받아야지 왜 그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잘 보여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간신히 돈을 받는 이런 처지가 돼야 되는지 참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예, 나중에 얘기 들으면서 생각 드는 게 사실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부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저도 기획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계약서를 하나 쓰고 왔는데 계약서의 전부 내용이 뭔 사고가 생기거나 이러면 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 측에서는 책임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계약서에 내가 사인을 해야 되나? 그래도 믿으며? 라고 하고서 이제 사인을 하고 왔는데 사실 개개인이 그 권리 주장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업계가 정말 손바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다 이제 따박따박 얘기해서 올바른 얘기하면 쟤참 애가 못됐다더라. 아니, 성격 왜 저러니 이러면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험담해서 쫙 돌기 때문에 그리고 쓰지 말자. 심지어 이제 갑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 꺼내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들으면서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누가 특별히 유별나게 주장을 해서 보장되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 일반적으로 통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관행, 그 나쁜 의미로서의 관행이 아니라 일반적인 긍정적 관행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좀 참 되게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 말씀을 안 하신 문계순 위원장님 같은 경우 사실은 제가 2주 전에 만나 뵀었어요. 보조 출연자였던 여자분 한 분이 이제 성폭행을 당하시고 자살을 했고 그 여동생도 따라서 같이 그리고 아버님도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일가족이 거의 망가진 상황이었었는데요. 거기서 그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사실은 이제 뭐를 어떻게 여기저기 가서 내 딸들의 이 힘듦을 좀 알아달라. 그리고 세상에 이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들은 척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살아서 뭐하나 싶어서 이제 갈 준비를 하시고
그 온갖 짐들도 다 정리하고 본인도 이제 스스로 목숨 끊고 죽을 생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본인이 준비하던 와중에 기자분 한 분이 찾아가서 같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회에 알리는데 이제 한 역할을 하시면서 용기를 다시 내셔서 그 이 죽음을 끝까지 밝히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함께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저는 굉장히 특별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웠었는데 보조 출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언제 어디까지 일을 한다라는 개인 작업이거나 아니면 그 같이 모이는 작업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보조 출연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염없이 그냥 기다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순수에 따라서 말은 잘 못하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거를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술인 소설 유니온 그 집행부 이게까지 준비하시는데 노고에 정말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지금 7년이 됐고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이렇게 한 25년 동안 생활하다가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사실은 그때 70년대 모방 공장에서 제가 배를 짜고 일을 했습니다. 70년대 그때는 그 모방 공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그 노동자들이 아마 그 뭐 한국노총의 총연맹위원장도 아마 섬유 쪽에서 이렇게 뭐 탄생하시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수출 육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17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28살 먹도록 제가 배를 짜면서 노동자가 무엇인지 왜 공장에 다녀야 되는지 라는 것을 그때 제가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많이 배워서 그곳의 전공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또 노동자를 또 그 만드신 분들의 각 그 집행부 간부들의 시키는 것만 열심히 잘했던 것 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여라 하면 모이고 함께 하자 하면 하고 이런 것만 했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더 잘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8살 되는 그 해에 늦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러고 한 25년 동안 제 나름대로의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접고 이제 50이 넘어서 지역 광고를 보니까 그 엑스트라 모집 월 200만 원 보장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어서 야 이런 것도 다 있네 하고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그때 소개비 3만 원을 갖고 그래서 3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바로 낮에 제가 그 접수를 하고 그날 밤에 제가 그때 2006년도에 서울 1945라는 그런 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밤에 제가 그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날 하루의 꿈은 제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행복했던 거예요. 왜? 내가 텔레비전에 나가고 내가 드라마를 찍고 이런 것들이 그날 하루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집안 살림 다 팽개치고 가족 남편한테도 뭐 이야기 나누고 무조건 촬영 간다는 그 행복 때문에 함께 앉아 그 모이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첫날 제가 72시간을 일을 했어요. 잠 한숨 안 재우고 3일을 꼴박 뺑뺑이 돌리더라고요. 저기 드라마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72시간을 그냥 졸아가면서 결코 일을 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일하는 그 행복감보다도 모여서 집합해서 딱 출연하는데 거기에 우리 진행 그 용역 회사에서 내려온 진행 방장들의 그 진행하는 모습에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도 공영 방송이고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일을 하겠다고 나갔는데 이거는 완전히 포로 수용소 죄인 취급하듯이 어느 폭행에서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아름답고 좋은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그곳에서 첫날 출근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72시간을 일을 하고 오면서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2달 동안 일을 계속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출연하는, 그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10번 이상 출연하면서 상당히 많이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현장에서 계속 2달 동안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좀 억울한 게 있어서 처음 나온 사람 모르니까 지금 현재 이 바닥에 보조 출연자가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경력자가 있습니다. 이 보조 출연 역사는 60년이 흘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오래된 사람들은 이미 이곳에 젖어가지고 정말 상납하고 아부하고 반장들에게 뭐든지 갖다가 상납하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촛뱅이들이 처음 갔으니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불합리한 거를 보고 반응했더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반장들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야, 너 어디 샀어? 너 어느 지구에 샀어? 단장 그걸 물어요. 또 솔직하게 말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전해가지고 앞으로 이 여자 보내지 마. 바로 거기서 뭐가 잘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이거는 정말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그래도 70년대에 노동자비 뭔가를 알고 뛰어다니다가 25년 동안 살림을 하다가 지금 이곳에 나왔을 때는 내 나름대로의 더 많은 성장과 더 정말 그 환경이 잘 돼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고 겁도 없이 2달 만에 제 손으로 방망이를 두드려가지고 노동자업을 만들었습니다. 네.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정말 제가 그때 무식이라고 한번 써본 것 같아요. 정말 20년, 30년, 40년 된 사람이 왜 안 했겠어요? 했는데 그들이 제 선배들도 노동자를 만들려고 무단히 애를 쓰더라고요. 지금 차후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임하고 이렇게 주선을 하면은 또 거기서 세작이 또 끼어 있어가지고 세작이 바로 용역회사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 모여서 지금 뭘 한다. 이러면 그 사람 일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일이 없는데 이게 붙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철새처럼 노가다판으로 어디로 또 날아가버리고 또 누군가가 또 해보려고 하면은 또 회사 용역 사장이 또 부르다가 야, 너 이 회사 한 달에 해봤자 100만 원도 못 버는데 내가 어디 경비 소개식 줄게. 거기는 120만 원에 4대 보험도 된다더라. 이래가 또 그거 또 잘라서 또 내보내고 이런 숱한 시간이 한 5년 정도에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무식하게 이 정말 보조 출연자 바닥이 얼마나 수심이 깊은지도 모르고 바로 갖다 들이대고 노동자를 회의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8명이 만들었어요.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8명이 회의를 해서 회의한 자료를 갖고 서울시에 가져갔는데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왜? 우리가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장이에요. 우리가 보조 출연자 노동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갖고 2시간 동안 시청에서 싸웠습니다. 담당자하고. 우리가 왜 사장이냐? 우리가 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고 월급 봉투도 이렇게 받는데 왜 우리가 사장이라고 노동자 필증을 안 해주라느냐? 라고 했더만 지금 사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럼 당신 나와. 당신 나가고 당신 위에 사람 대요. 당신은 와이셔츠 깨끗한 걸 입고 우리 세금으로 당신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현장에서 정말 죄인 취급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오늘날 너무 깍하면서 내가 이거를 갖고 왔는데 이걸 안 받아주면 당신이 능력 없으면 비껴. 당신이 이게서 책임지지 마. 그렇게 해서 2시간을 싸웠어요. 싸우니까 일단은 접번에 해라. 접번하고 만약에 필증이 안 떨어지면 그때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일단 접수는 해라. 라고 했더만은 마지못해 2시간 동안 싸움 끝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3일 만에 필증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그 3일 만에 나온 필증을 보고 저는 현장을 뛰어갔어요. 야, 보조 출연자도 노동자 필증이 나왔다. 이제는 노동자합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 모이자. 그랬더니 한 100명이 모이더라고 하루 만에요. 그래서 또 영화판에 또 가져갔어요. 그 다음날 영화판에 한 300명이 있는데 또 한 300명이 전부 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갈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한 450명을 가입을 했습니다. 웬걸 450명이 이제 누가 가입을 했다는 것도 다 보고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450명이 싸그리 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노동가입에 가입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만에 또 450명이 하여튼 곧 가을인데 가을에 낙엽 쓸리듯이 싹 쓸리듯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혼자서 가방을 울러매고 어디가 있던 우리 보조 출연자 있는 곳에서 계속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각 방송사나 용역에서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보조 출연자도 노동조합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아르라는 그 공문을 다 발송하고 그리고 이제 한 4개월 만에 보고대회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단 준비하듯이 우리도 보고대회를 하고 그리고 했는데 방송사가 더 아주 정말 나쁜 놈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방송사가 우리가 노동조합 필증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체 교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놓고 나면 아이를 낳다 그 아이가 누구 애인지 누구 정말 아들이고 딸인지를 우리가 동행해서 신고하듯이 단체 해방을 해야만이 그게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용자가 우리는 원청을 방송사를 있지만 그래도 방송사가 그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을 우리가 사용자로 용역에다가 교습을 하자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놈들이 그냥 7회나 그냥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회차 지나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날렸어요. 7회차 반응이 없어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그 부당 노동행위를 제소를 했어요. 그랬더면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그 새끼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그 놈들도 아니 사용자인데 사용자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노동자를 보느냐 이래가지고 우리를 기각을 시킨 거예요. 또 기각시킬 수 있는 게 우리는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둘만 그게 나가고 회사 새끼들은 그때 회사가 용역이 5군데 있었어요. 사장하고 그 밑에 놈하고 두 놈들은 짝짝꿍 해가 10명이 오고 그따다가 또 얼마나 또 깜짝 놀랐는지 변호사 하나 노무사 둘까지 샀더라고요. 그 13명이 나타난 거예요. 우린 쫄았지. 아우씨 뭐 아는 것도 없고 일단은 그거는 넣긴 넣었는데 서류를 넣었는데 노력해서 나왔는데 이 새끼들은 막 변호사 노무사까지 막 끼어가 쫙 13명이 나타나니까 또 기각 팍 죽더라. 어쨌든 그래가지고 기각을 당했어요. 노동자가 아니라고 때문에. 그래서 다시 중로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이런 개같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느냐. 아니 노동을 팔고 노동의 대가를 받고 월급 봉투를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이나 이거는 법이 잘못된 거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중로에다가 또 한 1년을 끌어가지고 결국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성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탄력을 받고 그게 30개월 걸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성소 판결을 갖고 이제 회사 용역 새끼들도 불러다가 야 이제 우리가 성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교습 안 하면은 니네들 또 혼나니까 교습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교습을 30개월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나니까 회사놈들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뭐 우리도 잘 모르지만 노동조합을 방송사가 니네 보조 출연자들하고 단체 교습을 맺으면 니네하고 내년에 용역계약을 안 받겠다. 그러니까 죽어도 보조 출연자 노동조합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얼마나 그 공영방송이나 KBS에서 그따구 소리를 했답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교습하고 이제 그 단체 교습을 끝내고 이제 임금 협상을 한번 해보려고 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임금 협상을 하려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근로기준법에 준한 연장 야간 철야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일절 그게 없는 거예요. 24시간에 3만원을 받았어요. 그때 2006년도에 24시간에 전날 밤에 오늘 밤에 11시에 집합을 시킵니다. 그 사극을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세트장이 뭐 KBS에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다 있는데 그때는 합천 세트장 그 1945를 계속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 합천까지 가는데 5시간 걸려요.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전부 다 없애고 또 일하는 아침 밤새도록 밤에 12시에 우리가 집합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가서 새벽에 6시에 도착하면은 그때 각 분장해라고 이렇게 내보내고 어쨌든 그렇게 분장해서 뭐 놀던 말던 촬영을 뭐 저거들이 와서 너와 보조춘자 몇 명 나와 뭐 일로가 절로가 할 때 우리 다 시킨 대로 다 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24시간이 걸립니다. 24시간에 거기 우리가 3만원 일당이에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지만 야 이건 정말 웃기는 거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최저임금이 그때 당시 뭐 3천 얼마였었어요.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협상을 하면서 시업을 니네들이 부르는 그 시간을 시업을 하고 종업을 다 촬영 끝나고 다시 여의도에 돌아오는 그 시간을 종업을 하자 해가지고 도장을 다 찍었어요. 이 새끼들도 뭘 모르는 거야. 뭣도 모르니까 그냥 하다부터 다 찍었어요. 지난해는 무식해가지고 그냥 야 찍어. 너네 졌잖아. 우리 종로에서 이겨서 너 안 찍으면 너네 또 시급해 뭐 이러니까 얘들 또 뭐 찍고 같이 찍은 거야. 그래서 어쨌든
성격이 운이 좋은 거죠. 정말 그 해산놈들이 똑똑해가지고 나를 능가했다면 감히 도장을 못 찍는데 도장을 찍고 나니까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급도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60일 만에 받고 있어요. 8월에 일하면 10월에 받고 9월에 일하면 11월에 받고 그래서 이것도 또 노동법을 보니까 야 모든 세금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내고 월급은 한 달에 한 번씩 줘야 된다 라고 또 강조했더만은 간행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무슨 노동자비 나타나가지고 네 맘대로 땡겨서 줘라 뭐 이러냐 이래가지고 또 그걸 또 노동부에다가 고발했더만은 60일 지나면은 법에 걸리고 하루 땡겨서 59일 만에 좀 법에 안 걸린다 또 이따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이 연놈들도 그러니까 요 새끼들은 법에 안 걸리려고 딱 하루 땡겨서 59일 만에 주는 거예요. 그럼 법에 안 걸려요. 그러니 이런 싸움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치사하고 더럽죠. 어쨌든 그래서 임금 인상을 하고 그러면은 시효과 종업을 쳤으니까 근로기준법에 전한 연장 야간 철학 수당을 달라.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니까 24시간에 지금 우리가 요번에 2012년도에 KBS에서 55,000원에 보조준다 임금을 8시간에 55,000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용료 계산하고 우리가 계약하기를 저것도 돈을 좀 처먹어야 되겠대, 남겨야 되겠대. 그래서 니네 10%만 먹어. 그랬더만 10%만큼 운영이 안 된대. 지금까지 30%를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좋다 20% 정도 먹게 해줄게 해가지고 55,000원 맞이한 거를 우리가 43,000원을 보조 출연자한테 주기로 하고 지네들 주당 많이 쓰는 먹게끔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21.8%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2달 후에 우리는 뭐 정말 힘차게 기다렸죠. 이제 돈이 엄청나게 나올 거다 했는데 돈이 딱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놈들 불러다가 야 너네들 이거 계약행가고 왜 계약 위반을 하고 돈을 안 주느냐라고 하니까 뭐 우리야 뭐 방송국에서 그거밖에 안 주니까 방송국에서 준 대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공영방송이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고 계약 위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철떡같이 믿고 회사놈을 조졌죠. 조졌는데 죽어도 칼에 목이 들어도 자기가 돈을 못 받아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이제 KBS랑 MBC랑 한일 방문을 갔습니다. MBC는 하는 말이 어떤 큰 노트를 하나 갖고도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보조충에 돈을 떼먹겠느냐. 다 줬다. 보래요. 그러면 사진 하나 찍어 알겠습니다. 이거는 비밀 문서라서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만 가래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또 하니까 또 믿고 왔습니다. 왔고, 근데 KBS 가서 또 항의하니까 KBS에서 또 점잖은 분이 하시는 말이 아니 우리가 왜 보조충에 돈을 떼먹느냐. 그거는 절대 안 떼먹고 다 내줬다. 그래서 또 그 말 믿고 또 순진하게 믿고 다시 해서 용역에서 부르다가 또 조지니까 절대 또 아니라는 거야, 절대. 그래서 또 2010년도에 그렇게 넘기고 2011년 다시 협상을 또 했습니다. 했는데 2011년도에 이제 우리가 계속 공문을 보냈죠. 니네 정말 방송사하고 이 근기법에 전한 연장 야간 철학 수당을 안 받는 걸로 니네 도장 찍으면은 이제 나는 방송사 믿지 않고 도장 찍은 니네한테 내가 체불임을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내놓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은 도장 찍고 아니면 분명히 방송사에 분명하게 보조 출연자들의 노동 조건을 분명히 제시해라. 있는 협상을. 그랬지만 저거 나름대로 엄청나게 싸워서 작년에 한 25일을 딜로 연장했어요. 25일 동안이나. 매년 3월 30일에 도장 찍는 거를 5월 25일날 도장 찍어서 그러니까 한 달 하고도 훨씬 넘게 이렇게 연장이 된 거예요. 한 40일이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 우리 콘텐츠 담당이 하는 말이 방송사에 야 이거 지금 이거 당연히 보조춘자가 요구하는데 주긴 줘야 되는데 하필 뭐 왜 내가 있는 이 사안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연장을 좀 달라 시간을 올해 어떻게든 방송사에 잘 말을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연장한 게 올 12년도에 있었어요. 또 연기를 또 해줬죠. 뭐 힘도 없는 우리가 뭐 강압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뭐 무식하게 집회도 한번 해봤어요. 발족지도 한번 해보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그렇게 또 이제는 우리 양보하지 않겠다.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는 투쟁으로 맞서겠다라고 했더만은 MBC의 관계자가 하는 말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시기 돈이 100억이나 넘는데 관계자가 너는 100억이 얼마인지도 몰라. 나는 100만 이상은 몰라. 돈 100만 한쪽밖에 몰라. 그만큼 써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100억이라는 거예요. 지네들 말이. 이 보조출자 요구하는 대로 주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0억이다. 그대로 씨발 소리도 들어갔더라고요. 씨발 이게 100억인데 야 이거 지금 내 손에서 내가 뭐가지 날아가는데 한 몇 명 뭐가지 날아가 있다. 라고 하면서 또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회사놈들을, 용역회사놈들을 불러다 그랬어요. 네, 요놈 저놈 그래요. 그 새끼들한테. 절대 인간을 안 보지. 이놈들 도둑놈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야, 니네들 방송사에 정말 못 받았다면 니네들 서류를 달라. 그 서류를. 그래야 내가 너네들한테 더 요구하지 않겠다. 우리가 용역회사 보조순자가 힘을 합해가지고 거대 방송사를 갖다 무찔러야지 니하고 내하고 맨날 코피들이 싸워봤자 아무 이익이 없다. 힘을 합하자. 사실 꼬셨어요. 꼬셔서. 그래서 꼬셔가지고 야 그러면 니네들 한 달 자료를 좀 가져봐라. 정말 못 받았다는 거를. 그러면 내가 니네들은 내가 안고 가고 내가 방송사를 내가 앞장서겠다. 싸우면 내가 십자가를 내가 들고 글로 내가 돌격할 테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꼬셨더만 이 새끼들 또 싹 꼬실려가지고 한 달치 자료를 다 가져왔어요. 응? 진짜 자료를 보니까 방송사 이 새끼들이 연장야간 철학수당을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어디까지 그 자료를 받았냐면은 한 달 방송사에 그 출연 그 검진표가 있어요. 오늘 하루 몇 명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출연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올린 거와 방송사에 올린 거와 방송사가 그거를 다 검진해가지고 그 자기네들 그 법인 통장에 돈 들어간 것까지를 다 압수를 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자,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보고 정확하니까 농무사한테 계산 다 해라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제가 그 사실은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한국노총 우리 IT 사무 연맹에 올렸어요. 제 연맹이 상급단체가 IT 사무 연맹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또 IT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IT도 올렸어요. 올렸을 때 IT 보더만은 야 이거 정말 괜찮은 거다, 확실한 거다 이래가지고 바로 또 연맹에다가 올린 거예요. 한국노총에다가. 근데 노총에서 이용도 위원장님이 계실 때 오케이 했어요. 이번 국정감사 이거 갖다 내고 김민규 불러다가 조지자 이렇게 했는데 저 위원장님 저희가 여기 약속한 시간이 그렇죠. 있어서 그럼 제가 아마 사실 얘기를 듣자면 워낙 재미있기도 하고 그 절절하게 와닿기도 하는데 슬슬 마무리를 마무리를 그래서 했는데 노총에서 또 저것끼리 그냥 힘센 놈들끼리 싸워가지고 또 이용도가 또 나가고 공석이 되고 뭐 이거 핑계로 뭐 이래저래 밀려가지고 뭐 9월 20일 날 보자 뭐 다시 뭐 임시대회 해가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그 사람 만나 해보자 했는데 9월 20일 날 사실은 뭐 문진국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에 밀려 나왔다는 거예요. 순위를 밀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게 회의를 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래서 또 빠져나와서 또 다른 쪽으로 또 제가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싸워왔고 자 그러면서 사용자라는 그걸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또 근로복지공단하고 싸웠어요. 우리 보조수련단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 싸워가지고 2009년도에 행정에서 성수하고 2010년도에 또 고법에서 또 저희들이 성수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산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들이 그 한 사람만 그 법으로 그 판정된 거지 정책 아니다 해가지고 이 해석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바꾸고 싸워왔어요. 그 대신 2년 3년 걸릴 것이었는데 6개월이면은 그 성소를 했습니다. 성인은 떨어집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싸우라고 6개월 동안 보여주는데 절대 싸울 능력 없습니다. 안 싸워요. 집 밖으로도 안 찾아먹어요.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왜 병이 들었느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IMF 때 전부 다 망하고 실직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해볼까 하고 보조 수련자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상이 여기는 10만 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다 마음 병들고 머리 병들어서 뭐 저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 근로자 판결난 것도 좋은 건지도 모르고 공단에서 성수한 것도 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아픈 상태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관심 있는 지평부가 지금 이렇게 끌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그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한 가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또 재미나게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예술인 소셜 유니온에 다 함께 정말 굳세게 끝까지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험에 의해서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또 해보자 분명히 답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모였으면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우리 권리를 분명히 찾아야 되고 저희들이 용역회사가 지금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돈 좀 받아달라고. 자기들이 뭐 한 10몇 억씩 못 받았대요. 그래서 한번 또 무식하게 또 한번 행동을 했어요. 한 회사가 정말 통장에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돌아버리겠다고 그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를 찍는데 송일구에 찍는데 돈을 4개월 동안 못 받았다는 거예요. 8천만 원을.
그래서 또 씩씩하게 무식하게 쫓기고 머리띠 둘러매고 한 20명이 봉고차 자가용 한 대 해가지고 그 현장을 송일호에 찍는 데를 찾아갔어요. 그래 가면 사실 불법이 우리가 걸리는데 그때 뭘 또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가니까 송일호에 깜짝 놀라 도망가고 그 자리에서 사장이 30분 만에 5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3천만 원을 일주일 내에 주겠다 각서를 써주더라고요. 그래도 씩씩하게 그 성수하는 그런 맛을 보고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그 행동은 우리가 걸리는 거래요. 근데 회사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니까 뭣도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행동을 했어. 또 돈을 찾아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쪽에는 1억 5천을 무난히 다 받았답니다. 깨끗하게. 그런 사례도 있고 요 얼마 전에 8월 말에 태양 자신기가 5년 됐어요. 그 끝난 지가. 그런데 용역 회사가 돈을 1억 9천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그 당시에 그 회사를 잠깐 차려놓고 태양 자신기가 끝나면 다 그냥 또 돈도 안 주고 그냥 땡친 거예요. SP인가 지랄인가 뭐 차려놓고 금방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죽을 마시니까 노동자입니다. 법으로 싸웠는데 졌대요. 깨졌대요. 법에서. 깨진 걸 우리한테 갖고 와서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공문을 3번 김종왕이한테 3번을 보내서 그 김종왕이 여기 대표더라고요. 아시죠? 김종왕이죠. 김종왕이한테 3번을 보냈는데 이게 또 아까 무슨 식이야. 근데 그때 같이 공동 대표를 하던 박찬식인가 뭐식이 한기가 그것이 올해 국회에 들어갔더라고요. 비례대표로. 새누리당에.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종왕이한테 3번 보내도 소식이 없어가지고 글로 보냈어요. 가한테 국회의원한테. 야 너가 이래가 되겠느냐. 어떻게 국회의원이 빠지를 달고 보조준다 돈을 이렇게 임금을 떼쳐먹고 닦고 있냐. 이랬더만은 편지 보내면 그 뒷날 바로 보좌관에 전화 왔더라고. 아이고 이런 거는 보내지 마세요. 저희는 다 끝났습니다. 뭐 저희는 이미 야 지금은 네가 국회의원이지만 그 당시에 너가 국회의원님께서 대표 아니냐. 그러면 그때 사건인데 지금 안 줄래? 안 주면 씨는 모르겠다. 내가 당 차원에서 내가 다시 공문을 발송하겠다. 알아서 해라 했더만 아이고 바로 주겠습니다. 참 보름 만에 보름 만에 이 회사 참 이 회사도 멍청한 거야. 왜 1억 9천을 100% 다 받아도 되는데 다 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 김종환이 왔더랍니다. 그 회사에 와가지고 어쨌든 줄 테니까 50%만 받도록 하자. 50% 내가 바로 주겠다. 이래가지고 신용을 대표가 1억 9천을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다 받을 수 있는데 지도 법의 증거라서 법의 증거를 50% 준다니까 깜짝 놀래가 그 언론도 해가지고 이 보름 만에 세상에 1억만 받은 거 있지요. 이런 일이 8월 말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더불어서 지금 3분이 돈 못 받은 거요. 우리 윤영께서 저기 만드셔서 무조건 갖다가 공문 발송하세요. 우리가 7년 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 우리 사무국장이 잘합니다 이제. 그런 거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무국장 얼마든지 이렇게 시간을 가지시고 돈 받는데 아주 해가지고 하나도 저는 7년 동안 해가지고 중견시 하나도 없습니다. 왜? 노동자 필증 받았지요. 산재 승인 받았지요. 자 KBS에서 어저께 우리가 올여름에 105일 동안 집회했습니다. 또 차가 군부러져가지고 사람이 한번 돌아가신 거라면 KBS 김윤기한테 당당하게 보조시장 대기실 달랬습니다. 준다고 했습니다. 9월 말까지 준다 했는데 바로 윈도 앞에 그 정문에다 준다고 급하게 정문에다 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조시장 주려고 보니까 그게는 미관상 그래가지고 지금 딴 데 알아보고 있답니다. 우리는 별간에 보조순자 대기실 하나 지금 얻어놨습니다. 설마 김은규가 그런 거짓말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 성수했고 그런데 바로 된 건 아닙니다. 1년, 2년, 3년 길게는 3년까지도 싸웠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현장에서 투쟁을 하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했듯이 그 두 자매 그 폭행 사건 현장에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런 거와 또 돌아가셨는데도 인정하지 않은 그런 거 해가지고 올여름에도 5월 22일부터 105일간 KBS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지금은 용역회사가 아직도 자기는 공유소가 아니래요. 이런 정말 나쁜 놈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추모제를 지나고 24일날 25일부터 계속 지금 올 23일차 저희들이 지금 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되고 분명히 뭉쳐서 싸워서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진짜로 소설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시간이 사실 예정했던 시간이 수다회가 1시간이었어요. 근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아직 못 다 하신 얘기가 많으실 것 같고요.
시간은 지났으나 그래도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다 라는 분이 계시면 한 분 신청을 받아서 간략하게 한 2분 정도 얘기 듣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누구 없으신가요? 이 무대 위에 올라온 사람들만 당한 건가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그럼 마무리로 1분 정도씩 간략하게 그 예술인 소셜 유니온에서 이것만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고 싶은, 물론 이제 당사자들이기도 하시지만 그런 말씀을 1분씩 얘기를 돌아 차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뭐 예술 노동의 가치가 경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그게 이제 그 경시되는 풍조를 없애는 것이 일단 우리가 소셜 유니온을 통해서 해야 될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을 떼고 나니까 떼인 사람들의 이게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노무사 이런 건 처음이라서 그때 이걸 진짜 법에까지 가야 되나,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인데, 근데 그 과정들이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돈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른 분도 더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없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그분들을 상처를 일단은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라도 좀 더 심신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유니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찾는 건 이제 그 후의 문제. 하여튼 어쨌든 이런 모임이 시작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맡으신 나 위원장님 힘내세요.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저희들 지금 7년 동안 지금 무보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씩씩하게 용감하게 너무 행복해요. 일할 수 있다는 게. 힘내세요. 저는 제 시급한 거는 어떤 대나무숲 얘기하셨는데, 그거여도 공식 창구가 빨리 생겨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각 분야마다 다 일이 다르고 당하는 사건의 성질도 달라서 뭐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유니온인 것 같아요. 근데 공식 창구가 생겨서 공개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당했을 때 제작자가 야 아무 작가도 너처럼 굴지 않아라고 했을 때 받는 억압과 나랑 비슷한 일을 당한 4-5명의 친구를 알고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처음에는 뭐 전문가 아니라서 도움 정도, 조언 정도 구할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어떤 공식적인 창구에서 이것들을 모으고 있고 모두가 이것을 공유하고 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첫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니온 관련해서 여러 번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 댓글들을 이제 일부러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박세범 작가께서 얘기하신 대로 돈 떼먹고 도망가는 제작자나 갑들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다 라는 얘기에 저는 사실 많이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노동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냐면, 열정의 대가를 현찰로 바로 받고 싶다면 창작자의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창작자의 열정은 세월이 흐르면 자연히 알아주게 되어 있다. 그러니 조용히 있어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윗에 이거를 알티하면서 제가 이슬 먹고 사는 요정이 아니라고 작년에 커밍아웃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아시는 분이 계신다 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 전반의 예술에 대해서 예술 작품 자체 그리고 거기에 투여하는 시간에 대한
그 노동으로서의 인식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 역시나 소셜 유니온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과제들이 놓일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출발이 애초부터 조직 만들겠다가 아니었거든요. 작년 12월 6일로 기억을 하는데 밥 먹고 예술합시다라는 집담회를 저희가 가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르에서 훨씬 더 많은 자기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고민하고 결국은 창작에 손을 놓는 예술가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 당사자로서 뭔가를 더 이상 참는 것이 아니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그럼 유니온? 누군가 이 한마디 한 거에 라고 했다가 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1년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막연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노조는 흔히 지도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희 지도부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집행위원들이 지금 이제 사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내일이라 잘하고 생각하고서 이 예술인 노조에 같이 말 한마디 보태주시고 발걸음 하나 보태주실 때 뭔가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나. 예술에 대한 인식, 그리고 노동에 대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준비위원 발족식을 기념하는 수다회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 공식적인 발족식이 짧게 있을 예정입니다. 공연과 더불어. 허나 예술인들이므로 다른 조직의 그 공식 행사와는 좀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수다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너만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제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아비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김인환 작가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제가 해결해야 되죠. 우리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또 특히나 우리나라 예술계의 동네는 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가 일단 우리나라 문화 산업이 발전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무슨 구멍가게 수준인데. 그러나 선유군 100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진된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이 후진성을 극복하는 이 과정 자체가 후진적인 구조를 바꾸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들의 이름을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실례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지푸라기 하나도 잡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지푸라기가 없었겠죠. 그들에겐 동아줄이 필요했습니다. 동아줄은 어떻게 만듭니까? 지푸라기를 꺼서 만든 것이 바로 동아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푸라기가 되시고 함께 동아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찬성하신 분, 손들어주시고 찬성하신 분. 자, 옆사람 하이파이브! 자, 이게 2장 찍으신 겁니다. 이것으로 예수그리스도 신명이 발족이 됐습니다. 잠시 말씀드린 우리 제가 앞에 나왔던 세 사람이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창기부터 같이 일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간단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자혁 문화기획자님, 그 다음에 김윤환 미술작가님, 김현 지부장님, 세종로도 지부장님이시죠. 오늘 다 오셨네요. 오늘. 민정현 공동위원장이셨고, 박성훈 칼라TV PD, 백연주 작가, 송기혁 작가님, 연용석 가수님, 오승환 프렌디네코 대표님, 아이들이랑 같이 와주셔서 3명 다 우리 준비가 되시는 건가요? 아이들이랑 같이? 네. 회비는 3인분을 받겠습니다. 이동수 작가님도 오늘 못 보셨는데, 이상엽 작가님 아까 오셨었고, 그리고 정문식, 네, 말씀 잘하시고 노래 잘하시는 정문식 씨, 그리고 하장모님, 이분들이 준비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현재로 지금 50명 넘게, 우리가 사실 지하 조직이었습니다. 지하 조직이었는데 불구하고 50명 넘게 준비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몇 개 부탁을 드릴 겁니다. 같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10월 17일인데 좀 특별한 날입니다. 사실 예술인재 처우에 대한 학적 인식이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것이 어떻게 보면 2003년에 조합가였던 고mon주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면서부터였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 생성회자가 이분을 어떻게 보험책했냐면은 대단히 학과적 인식과 좀 다르게 처음했습니다. 다른 식종 말하는 건 실례고요.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10월 17일입니다. 오늘이 구모 작가님의 기일입니다. 우리가 그 날짜를 일부러 잡아서 게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아까 얘기가 나온 작년 10월에 있었던 밥 먹고 예술합시다의 처음 오프닝 음악으로 제가 그냥 당시에 인상 깊게 들었던 음악, 김목인 씨의 음악을 틀었는데 오늘 제 라이브로 들려주시게 됐습니다. 또 구본주 작가님과도 친구이고 우리 또 운영이신 원영석 씨가 오늘 생일이십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영상에 글을 쓰신 송기혁 시인님도 오늘 생일이시죠. 이런 우연이었습니까? 자, 우린 지금 죽음과 새로운 태어남 그리고 예술인 유니온의 시작을 드라마 같은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자체로 세상 힘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싹을 크게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일신 연석 씨 자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을 마치면서 감사합니다. 문화노동자 연영석입니다. 오늘은 좀 앉아서 분위기 있게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이 빠질 것 같아서 늘 집회에서 늘 노래 부르는 것처럼 또 해드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10번 공연하면 8번은 무료 공연을 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우리가 너무 내가 얼마만큼 맞는 얘기죠. 우리가 해왔던 얘기가 다 맞는 얘기지만 내 노동이 딱 얼마로 계산이 되어지는 것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너무 자본주의적인 방식이라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현실에 맞춰서 우리의 노동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해주기 바라기 때문에 저는 일단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공장이라는 노래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술가는 그냥 백수죠, 백수. 그 예술 노동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되어서 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냥 날 백수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막 따지니까 쇠를 만지고 돌을 만지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시 일용 근로자에 해당한 그 보험 처방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였었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삼성 화재인가 그랬거든요. 삼성이 우리들의 계획적인 친구를 명확히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용 근로자. 다음 노래, 마지막 노래입니다. 야이씨 네가 시킨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는 노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살던 지상에서 못 살고 나도 참고 열받는 너의 시리가 시킨 대로 내가 다 할 줄 안다 이 시리가 시킨 대로 내가 다 할 줄 안다 이 시리가 시킨 대로 내가 다 할 줄 안다 이 시리가 시킨 대로 내가 다 할 줄 안다 하나 더. 저는 뭐 이렇게 계약 관계 이런 거 없어 돈떼 먹힌 적도 거의 없어요. 거의 한 번 있을 뻔했는데 제가 가서 막 싸우고 받았는데 제일 슬픈 건 뭐냐면 저는 문화노동자 노동 현장에서 늘 본 사람인데 주로 다 이제 동지들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사람이 배가 불러야 귀에 뭐가 들어오잖아요. 배가 불러야 그림도 보고 연극도 보고 노래도 듣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곳은 배가 안 부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되는 짓을 하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일단 하나 있고 또 더 서글픈 건 내가 정말 좋아해서 원래 전 미술을 했다가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음악이 싫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나의 이 창작에 대한 어떤 내 가슴 속에 있는 뭔가가 고갈되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 곳에서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더 공허한 느낌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니까? 나는 도대체 심지어는 이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왔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우리 함께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서 나의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게 일단 저는 좋았습니다. 함께 제 얘기가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같이 1+1이 돼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노래 부르고 한 곡 더 하시려니까 뻘 좀 했나 보죠? 이거 마지막 노래였어요. 이게 끝인가요? 네. 뭘 하지? 네. 마지막 노래 또 우울한 노래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제 노래 중에 제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노래 간절한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처져 주는